뮤직 매거진 뮤브 3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저희 둘이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요. 그러게요. 사운드가 안 비게 조심해야겠는데요. 분발하세요. 자, 저희 둘이 해도 뭐 비진 않죠. 네. 벌써 39회나 됐는데 사실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댓글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네. 댓글을 좀 소개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댓글들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경 씨부터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인스타그램에서 이 뭐라고 읽어야 되죠? I'm a 베디 000 님께서 톡 가수들의 새 앨범에 대한 솔직한 평가 너무 재밌었어요. 최근에 또 두아리파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에 대한 간단한 평가도 듣고 싶네요.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오, 민재 씨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고요. 안 들으셨어요? 저는 절반 듣고 껐습니다. 네. 네, 레디컬 옵티미즘. 사실 요즘에 비욘세도 그렇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앨범이 너무 길었어서 두아리파 앨범 굉장히 짧잖아요. 네. 몇 곡 안 들어있고. 그래서 그냥 후루룩 듣긴 했는데 뭐 솔직히 저도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이따 두아리파 얘기를 좀 할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팟빵에서도 한번 볼게요. 팟빵에서 라임스 7님께서 오늘 세 분의 멘트들이 유난히 좋아요. 여기서 세 분은 저랑 연경 그리고 한성현 이렇게 셋이죠. 2024 코첼라 이슈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에 관한 말씀들 연신 고개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뭔가 답답했던 저의 마음을 대신해서 뻥 뚫어주시는 듯 팟캐스트 들으면서 힐링 받았어요. 매주 솔직 대담하고 깊게 음악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 받은 저희가 되게 세게 말했는데 이걸로 힐링을 하셨구나. 힐링 받을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약간 뭔가 억하심정이 있었거나 아, 평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원래 테일러 갖고 스위프트 앨범을 듣고 막 소화가 안 됐다거나 막 이런 분이셨는지 네. 아무튼 뭐 어쨌든지 간에 힐링 받았다면은 뭐로 가도 힐링만 되면 됐죠 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자주 뵙죠. 네. 스포티파이의 수키님이 매운맛 두 분께서 진행하시는 뮤브에 순한맛 배가님이 나오신다길래 1시 맞춰서 들으려고 기다렸어요. 저마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배가님 새 앨범 역시나 좋아요. 오래오래 건강한 음악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배가님께 편지를. 좋았죠. 네 배가님 우리 매운맛 아닌데 그렇게까지? 민재 씨가 조금 매운맛이죠. 저희도 다 순한 맛이죠. 그래서 우리 배가 씨 오셨을 때도 다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한 시간. 네. 초면에 포켓몬 닮았다 그러고 자기가 그랬지. 저는 얼마나 잘해줬다고요 배가 씨한테. 아무튼 반가운 댓글이었고요. 또 트러플님께서도 스포티파이의 배가 씨 편 듣고 알찬 인터뷰와 따뜻한 노래 감사합니다. 케미 무엇 코너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요? 세 분 하셨어요. 배가 씨하고 코너를 만들어도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배가 씨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기가 빨리지 않으실까요? 네, 우리의 등살에 막 갑자기 막 하차 선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재밌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고 스포티파이 또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등등 댓글 달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고 방송 후기도 해주시고 뭐 음악 관련한 질문이나 사연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면은 저희가 뭐 살펴보고 또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수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뮤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뮤브에서는 명반 투게더 명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명투가. 네. 네. 명투. 뭐죠? 즉석에서 지은 이름. 네. 네, 오늘은 명반 중에서도 특히 2020년대 가장 최신의 명반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이 이제 각자 팝, 가요, 그리고 인디 세 장씩 소개를
그러니까 팝, 가요, 인디 이렇게 세 카테고리에서 두 장씩 그러니까는 총 6장이죠. 소개해드릴 거고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최근 나온 곡들 중에 이 곡만큼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신곡 또 추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민재 씨가 아까 두아리파 썰 좀 푸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네. 민재 씨 앨범 들어보죠. 네, 우리 팝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전 두아리파의 퓨처 노스텔지아 준비했어요. 원래 좀 후보로 생각했던 거는 이 두아리파 앨범하고 비욘세의 르네상스 앨범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 안 나네요. 그럼 명반이 아니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수피안 스티븐스 앨범. 근데 이제 두아리파 얘기가 조금 더 할 게 많을 것 같고 비욘세도 얼마 전에 얘기도 했고 해서 두아리파의 퓨처 노스텔지아 준비를 했어요. 2020년도에 나왔던 앨범이고 2집이었죠. 그래서 두아리파의 사실 1집이 2017년에 나왔는데 뭐 셀프 타이틀 앨범이었고 그렇게 나쁜 앨범은 아니었는데 네. 아주 깊은 인상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무난한 팝 앨범이다. 그리고 그냥 뭐 팝 싱어송라이터 괜찮은 사람 하나 나왔다. 그 정도의 인상이었고 저는 솔직히 두아리파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앨범이지만 엄청 밀리 아일리시 1집 같은 그런 임팩트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2집에서는 이제 두아리파 이름이 완벽하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20년도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코로나 시대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막 코로나19 막 퍼지고 마스크 쓰고 할 때인데 이때 당시 최고 유행어가 이 무렵에 그러니까 2019년, 20년 이때 최고 유행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키워드. 팬데믹? 팬데믹 아니고 뉴트로예요, 뉴트로. 아. 레트로도 아닌 뉴트로. 그러니까 뉴트로라는 게 뉴하고 레트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트로는 레트로인데 복고적인 건데 조금 더 새롭게 이거를 재현한, 복각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뉴트로의 어떤 대표 주자로 떠올랐던 게 바로 이 두아리파의 퓨처 노스텔지아였고 또 하나는 위켄드의 4집 애프터 아워스였죠. 그래서 블라인딩 라이트하고 이 두아리파의 첫 싱글 Don't Start Now가 거의 비슷하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둘 다 그 80년대 스타일의 센스팝이었고 네. 이런 음악들이 막 이제 돌아온다. 센스 웨이브 음악들 막 다시 유행하고 K-팝 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음악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두아리파의 퓨처 노스텔지어 이 제목부터 참 퓨처와 노스텔지어가 붙었다는 게 참 창의적이고 이 앨범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두아리파 이 퓨처 노스텔지어 앨범 커버가 그 오마주예요. 마돈나 베르사체 광고 화보의 오마주입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옷 입고 있고 뒤에 달 있는 것도 이제 원본에서는 그 위치에 조명이 이렇게 있고 하여튼 이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오마주한 건데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참 싱글도 하나 다 좋았고 첫 싱글로 나왔던 게 이제 Don't Start Now였고 그 다음 뭐 피지컬 나오고 그리고 레비테이팅 너무 잘 됐고 그때랑 이제 피지컬이 화사 씨랑 같이 한 그 콜라보 싱글도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막 화사 씨가 나 혼자 산다 나올 때라서 제가 뭐 이번에 두아리파 씨와 뭐 했는데 그러니까는 기안84 씨가 뭐, 두아리파? 두아리파가 뭐야? 조직 이름이야? 그래가지고 두아리파의 어떤 인지도를 그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 이 싱글들 하나하나가 다 임팩트가 있었고 비디오도 참 멋있었고 그래서 이때 그래미에서도 후보에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좋은 상 좀 많이 탔어야 되는데 이때 앨범상을 포크로어가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퓨처 노스텔지아 같은 경우는 팝 보컬 앨범 하나 받았는데 이제 이거 내고 그리고 그 뒤에 클럽 퓨처 노스텔지아도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리믹스 그 앨범이죠. 리믹스 앨범. 그 기획도 참 좋고 결과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은 2020년대의 어떤 음악적인 흐름을 바꿔놨다. 어떤 유행의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레트로로 가져가면서 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앨범에 좀 발목을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때 좀 자기 의도랑 관계없이 뉴트로 전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까지 다 좀 그 레트로의 느낌이 있는 작품들이 나왔어요. 네. 이 앨범 너무 터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디럭스 앨범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문라인 에디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 퓨처 노스텔지아 나오고 그리고 공백기에 나왔던 게 그 바비 사운드트랙, 네. 댄스 더 나이트 이것도 완전 다 디스코였잖아요. 디스코죠. 네. 그리고 나서 나온 후디니 이것도 결국은 디스코의 영향을 받은 그런 댄스 팝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나온 앨범도 좀 너무 레디컬 옵티미즘 약간 레트로 스타일의 댄스 팝 앨범 여기에 지금 너무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한다 하니까 계속 이것만 하려는 뇌절? 뇌절 삼절 하는 거죠 이제.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좀 여기에 너무 몰입해 있는 것 같은 좀 털 때 털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앨범이 2집이었잖아요. 사실 2집이 좀 어렵다 하는 게 그 소포머 징크스라고 해가지고 1집이 터지면은 2집이 좀 부담된다. 넘어서기 어렵다. 예.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2집이었는데 실질적인 뭔가 2집이 지금 나온 앨범 느낌? 그러니까 이 앨범이 너무 터져버리니까 그 다음 앨범에서 좀 헤매고 있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지금 아직 우리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이 앨범의 빌보드 순위가 안 나왔는데 아마 3위쯤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잘 된 앨범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고 후디니도 순위가 높지 않았고 네. 그리고 모국이 영국인데 영국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은 뭐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이슈 드레이크와 켄드릭 라마의 싸움 때문에 그 모든 그 외의 음악 이슈가 다 밀려나고 있어서 두아리파가 뭐 이름 지금 명함도 못 내민 상황인데 그래도 영국에서는 좀 될 법한데 네. 근데 보니까 두아리파가 그렇게 팬이 있지 않아요. 오. 팬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 좀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음악이 약간 삐끗하니까 지금 좀 반응이 차가운 그런 느낌인데 1집 때는 좀 이제 이 워너잖아요. 워너에서 좀 국내 마케팅을 잘 하면서 아이돌처럼 이제 빨아주는 소위 그런 팬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점점 팝스타의 길로 가면서 그런 팬들도 좀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왜 막 우리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들리는 한간의 소문으로는 워너에서 두아리파 이번 앨범이 너무 안 되니까 좀 실망해서 마케팅 비용을 대거 삭감했다. 막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 정도로 뭐 지금 별로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전 후디니가 참 노래 좋았는데 어쨌든 이 퓨처 노스텔지어에서 너무 못 빠져나오고 있지 않나. 좀 반응을 보니까 퓨처 노스텔지어에 들어가지 못한 노래들을 가지고 만든 앨범 네, 같다. 쩌리 앨범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참 이 근데 팝에서 실제로 60곡을 썼대요. 퓨처 노스텔지아를 위해서 한 60곡 정도를 썼다고 하니까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그런 얘기는 사실 실제여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왜냐면 득될 게 없는 소리야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그 다음에 뭘 냈을 때 그 앨범에서 뭐 그 앨범을 위해 새로 쓴 노래인데 막 사람들이 별로면 야 이거 뭐 못 쓰고 남은 노래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왜냐면은 그때 그러면 남은 40곡 어디 갔느냐 뭐 폐기했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팝에서 그러니까 참 작품마다 컨셉적으로 그리고 음악의 어떤 테마, 뭐 이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180도 변화해가면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없죠. 그쵸. 마돈나? 아, 짜증나. 진짜 그만하세요. 마돈나는 참 잘했는데 그런 것들을 네. 지금 두아리파 3집에서 벌써 이렇게 휘청하는 걸 보면서 참 아쉽습니다. 악담 그만하세요. 근데 퓨처 노스텔지아는 확실하게 2020년대 명반이었어요. 그쵸. 아직 2024년이니까 뭐 6년 남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전 정의했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이거 2020년대가 다 지나가고 디케이드 결산할 때 이 앨범에 대한 얘기가 어떤 형태로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아리파의 현재까지 마지막 불꽃 이제 3집까지 왔네. 마지막 불꽃이요? 퓨처 노스텔지아 제가 선정한 팝의 2020년대 명반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이 두아리파의 행보와는 정반대죠. 쇄신에 쇄신을 하는 아티스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쵸. 들어봅시다. 켄드릭 라마의 미스터 모렐 앤 더 빅 스태퍼입니다. 네. 켄드릭 라마가 댐 이후로 5년 만에 발표한 정규 5집이고요. 그래서 이 제이콜도 깠잖아요. 너는 올해 앨범을 너무 오래 만들어. 이런 디스도 했었는데 올해의 앨범을 오래 만든다. 오랫동안. 조용히 하세요, 진짜. 오래 걸린다고? 네, 무시할게요. 전반부의 미스터 모렐, 그다음에 후반부의 더 빅 스태퍼스로 구성된 더블 앨범이고요. 사실 켄드릭 라마 하면 정치, 뭐 인종차별, 범죄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조명하면서 일갈하는 네. 대중의 스피커 이런 뮤지션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앨범은 완전히 켄드릭 라마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걸 넘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벌거벗은 앨범이고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좀 사실 가장 서정적인 앨범이에요. 가장 서정적이지만 메시지적으로는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네. 근데 미스터 모렐에서 커트된 노래들은 다 빌보드 차트 탑 10에 들었습니다. N95 3위, 사일런트 힐 7위, 다이 하드 5위, 그리고 프로모션 싱글로 나온 더 하트 파트 5가 15위. 그러니까 결국 듣기에도 좀 좋은 노래들이 많다. 이런 건 인증이 되는 셈이죠. 생각보다 잘 됐네요, 노래들이. 잘 됐습니다. 댐보다도 잘 됐죠, 그러게요. 사실. 네. 그리고 뭐 투 핌프 같은 경우는 사실 히트곡이 없잖아요. 히트곡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앨범은 사실 정말 메시지 모르고 들어도 멜로디만으로 정말 듣기 좋은 앨범입니다. 평단의 평가를 좀 살펴보자면 역시나 에네미 만점. 뭐 에네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켄드릭 라마는 오랜 기간 작품을 쓰지 못했던 날들을 극복했다. 그의 탁월한 관찰력이 빛을 발한 이 작품은 그에게 승기를 쥐어줬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올뮤직 같은 경우에는 4점을 줬어요. 5점 네. 만점에. 네. 쉬운 작품은 아니지만 앨범이 진행될수록 그 의도는 점점 명확해지고 결국에는 켄드릭 라마의 다차원적인 예술적 진보라는 측면에서 말이 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좀 어렵지만 앨범을 끝까지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이런 말이고 뭐 그밖에 롤링스톤은 3.5점, 피치포크는 5점 만점 중에 3.8점을 줬습니다. 네, 네. 기타 만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댐이나 투 핌프 이런 전작에 비해서는 평균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올해 앨범으로 꼽힐 만한 점수는 충분히 받았고 그래미 어워드 올해 앨범상은 노미네이션에 그쳤지만 대신 베스트 랩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앨범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앨범이거든요. 이 켄드릭 라마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앨범이고 인간 켄드릭 라마의 인생 돌아보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가정사로 인한 상처, 그것 때문에 엇나간 과거, 그에 대한 변명이 이제 전반부에 막 이렇게 배치가 돼요. 아내랑도 막 말싸움도 하고 내가 이랬어,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라고 하고 후반부에 이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까지 이렇게 드러낸 사실 히어로잖아요. 우리에겐 히어로인데 이렇게 정말 뭐 한마디로 빤스 내렸다고 하죠. 빤스 내렸다고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여주는. 죄송한데 거기까지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다소 TMI가 들어가 있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뭐 켄드릭 라마가 어떤 성적 중독이 있고 네. 뭐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되는데 그래서 이 앨범은 사실 켄드릭 라마는 그래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켄드릭 라마의 답은 이거죠. 나는 구원자도 특정 집단의 스피커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면의 악마에게서 해방된 평범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좀 선언하는 앨범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개인적인 앨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앨범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곡 미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나를 택했어. 미안. 쏘리 낯소리죠. 나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나를 치유하기를 선택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켄드릭 라마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되고 네. 스스로 살면서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고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거나 마주하거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캔드릭 라마가 이 앨범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면서 무슨 사회 문제 얘기하고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성의식에서 나온 앨범이고 음악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진짜 많이 넘쳐 흐르고 뭐 나이하드, 퍼플 헐츠 너무 아름다운 R&B 트랙이거든요. 네. 특히 Mother I Sober랑 미러 이런 선율이 너무 예쁜 곡들도 많아서 뭐 이전의 앨범들이 2010년대를 대표하는 흑인 커뮤니티의 목소리 혹은 세이버임을 표방을 했다면 이 앨범은 캔드릭 라마라는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담았다. 이런 점에서 2020년대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개념서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두아리파를 까서 좀 미안하지만 두아리파와 캔드릭 라마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 같아요. 지금 두아리파는 뉴트로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떠올라서 근데 여기서 지금 3집까지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캔드릭 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굿 키드 매드 시티도 그랬고 투 핀퍼 버터플라이도 그랬고 뭐 댐 있는 댐 앨범도 그렇고 사실은 얘기한 것처럼 약간 흑인들의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뭐 그런 좀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래퍼처럼 막 이렇게 추앙이 됐단 말이죠. 여기 계속하면은 나중에 진짜 데모 나가야 돼요. 민중가요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신격화 될수록 실수 하나 했다가 바로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나는 그래도 사람이고 인간 캔드릭 라마의 어떤 얘기를 쫙 풀어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런 점에서 참 캔드릭 라마가 영리한 작품을 내는 아티스트다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끝을 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다시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게 계속해서 날 반성하고 뭔가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캔드릭 라마는 자기 얘기를 이렇게 모두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로 설득력을 갖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얘기처럼. 네. 네. 그래서 NME에서 캔드릭 라마 만점 사실 NME는 내면 만점 아니야? 그리고 지금 두아리파 이번 앨범 봤더니 3점밖에 안 줬어요. 아 이건 진짜 못 준 거네요. 네, 그러면. 레디컬 옵티미즘 NME에서 3점 줬습니다. 요즘 NME는 내면 5점인데 그런 점에서 두아리파 이 퓨처 노스텔지아와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번 앨범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캔드릭 라마의 지금 가져온 이 앨범 미스터 모렐 앤 The Big Steppers 네. 제일 지루하게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충격이다. Good Kid, Mad City 너무 좋았고 네. To Pimp a Butterfly 완전 눈 돌아갔고 Damn 너무 좋았고 그래서 딱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서정적인 어떤 선율과 이런 것들이 이 전 앨범들하고 좀 대비가 되니까 내가 어떤 듣고 싶었던 캔드릭 라마의 음악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정민재 씨 같은 추구미와 사람들 다르다. 때문에 이런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런 캔들이 아마 기대하지 마라. 그애 죽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다 죽네요. 옛날 레이디 가가도 죽고 옛날 테일러 스위프트도 죽고 옛날 캔드릭 라마도 그쵸? 죽고 걔는 다 죽었어. 네. 그리고 이런 가사를 쓰는데 막 그렇게 어렵고 막 애시드 재즈 막 이런 어려운 음악들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눈이 돌아갔다는. 근데 캔드릭 라마 이번 앨범 샀어요 안 샀어요? 전 샀죠. 저는 그 리미티드 버전으로 샀어요. 리미티드 버전도 있어요? 직구에서. 네. 래퍼가 그런 것도 돼요? 뭐 주나요? 그 포카 주나요 포카? 아니 LP를 샀는데 네네. 그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이제 금색 네. LP 판이 있어요. 직구로 샀죠 제가. 금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전체가 금색입니다. 근데 개박살 나서 왔어요. 직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저기 안 했어요 다시? 뭐요? 이 얘기해가지고 다시 받는 아, 네, 안 합니다. 왜냐면 틀었는데 다 정상적으로 나왔거든요. 75분을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깨져가지고 왔는데 다 들어 그거를 아, 깨진 게 아니고 그 슬리브가 찢어지거나 네네 하드커버가 그렇게 됐다. 한정판이네요. 그렇게 깨진 건 또 저기밖에 없을 거니까 네네 뭐 네. 어찌됐든 이래저래 한정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들을 거예요 이 앨범에서? 저 Mother I Sober 갖고 왔고요. 네. 베스 기븐스가 피처링했습니다. 네. 포티세드의 보컬이잖아요. 굉장히 네네. 음산한 목소리로 난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거든요. 아, 이 노래 정말 저는 한 50번 듣고 50번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애기 목소리 나오던데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딸인가요?
딸입니다. 아, 켄드릭 실제 라마의 딸? 딸이고 조용한 피아노로 시작을 하는데 네네.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고조가 되면서 마지막에 This is transformation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바로 변화야 하고 딱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해방이 됐다는 걸 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해냈구나.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가 한 세대의 저주를 끊어냈어. 그리고 딸한테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라고 해서 이제 딸이 땡큐 데디 하는 거 어떤데? 엄마 그쵸? 아빠 고마워요. 오빠도 고마워요. 하고 미스터 모레 하고 따따따따 하면서 끝나는데 이 다음 곡이 미러거든요. 네네. 미러까지 들어야 돼요. 어. 꼭 두 곡을 이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전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처음 들을 때는 하품을 쩍쩍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 노래 듣고 하품하죠? 이러면서. 진짜 감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감동적인 내용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자, 제가 준비한 노래는 Don't Start Now입니다. 이 노래 참 신나고 두알리파가 참 싱글에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이번에 이 퓨처 노스텔지에 사실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쿨도 좋아하고 전 사실 레비테이팅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쿨은 진짜 그 옛날에 그웬 스테파니의 쿨도 좋았고 김성수 유리가 있는 쿨도 좋았고 그랬는데 이 두알리파의 쿨도 참 좋은 노래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좋고 하지만 돈 스타트 나고 첫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의 충격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가져왔어요. 그래서 두알리파의 Don't Start Now 그리고 켄드릭 라마의 Mother I Sober 이 노래 두 곡 스포티파이에서는 쭉 같이 들으시고 뭐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또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뮤브에서 뮤브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저희 선곡표 플레이리스트 있으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켄드릭 라마의 Mother I Sober.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명반 투게더 명투 2020년대 명반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요 쪽에서 명반 한번 골라볼까요? 윤경 씨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원래 이 자리에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제가 원래 골랐어요. 네네. 저는 아직도 2020년대를 대표하는 명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총선 특집으로 했던 거에서 이제 이랑 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앨범은 RM의 인디고 이 앨범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앨범은 2022년 12월 2일에 발매된 RM의 첫 정규 솔로 앨범이고요. 이전에 모노라는 앨범을 냈었어요. 요거는 믹스테이프라서 맞아요, 네. 사실상 정규 1집은 인디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진이 굉장히 화려해서 발매 당시에도 화제가 진짜 많이 됐죠. 네. 에리카 바두, 뭐 앤더스펙, 혼내, 타블로, 김사월, 조유진 이 밖에도 국내외 좀 쟁쟁한 뮤지션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요. 박지윤 씨도 했죠?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RM이 아닌 인간 김남준에 대한 탐구다. 이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국내외 평가를 보시면 이즘에서 5점 만점에 3.5점 줬습니다. 그리고 이즘에서는 올해 앨범으로 이 앨범을 또 꼽기도 했어요. 네네. 이런 평가를 했네요. 조타를 쥐고 움직일 줄 아는 뮤지션 RM의 현재를 매끄럽게 녹이며 그가 지닌 음악성 대중감각을 증명했다. 리드머, 힙합 R&B 매거진이죠. 리드머에서도 3.5점을 줬습니다. 누가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이즘이요? 네. 박수진 씨일걸요? 박수진 씨가 멋있게 썼길래 누군가 했어요. 네, 맞을 겁니다. 네. 그 리드머의 맞네요. 네, 리드머에서 3.5점. 윤형근 화백의 말처럼 꾸준히 진실을 좇는 사람의 품격은 작품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윤형근 화백이 누구냐면 RM이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온 어떤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네. 고 윤형근 화백이고 앨범 커버에 이제 RM이 앉아 있고 그 뒤에 그림이 있잖아요. 습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형근 화백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노래 인트로에도 윤형근 화백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네. 진정성에 대한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고 해외 평단에서도 되게 좋은 점수를 줬어요. NME는 만점. 역시 내면 5점. K-팝은 5점. 네네. 올뮤직 4점. 컨스퀀스도 91점을 줬습니다. 그 롤링스톤 80점. 꽤나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이 앨범은 굉장히 쉬운 앨범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앨범이라서 이지 리스닝 앨범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 앨범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근데 저는 쉽게 만든 앨범인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RM이 어떤 작가주의 정신이 그래도 많이 십분 반영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 측면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모노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주제도 명확하고 인간 김남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캔디리 라마의 앨범과 좀 비슷한 결이죠. 나를 좀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표현할 만한 음악적 무기를 진짜 알맞게 골랐어요. RM이 쭉 들어왔던 혹은 좋아했던 그런 과거의 음악들로 앨범을 채웠고 그래서 뭐 90년대의 음악도 있고 2000년대의 뭐 국내 힙합 그런 특징 있잖아요. 뭐 감성 힙합이라고 하죠. 래퍼가 이렇게 랩을 하면 코러스에서 이제 가수가 어떤 멜로딕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식도 있고 가사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근데 그렇다고 또 유치하진 않습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1차원적이다, 유치하다, 뭐 이런 비유가 다 있냐 이런 여론들도 있던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들꽃놀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심장 소리에 잠 못 들던 밤, 창밖에 걸린 청승 맞은 초승달. 제가 2022년에 노래들을 들으면서 RM의 이 들꽃놀이만큼 공감이 됐던 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RM은 일상의 언어를 잘 활용하는 어떤 스토리텔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돋보였던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솔로 앨범 준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트렌디하거나 아니면 뭐 되게 자기 랩 스킬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힘을 뺀 앨범이 나왔고 이 앨범 자체의 어떤 만듦새보다는 이 앨범을 만드는데 어떤 RM이 갖고 있는 접근법, 뭐 애티튜드 이런 거에서 저는 가산점을 더 많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1집에서 RM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 김남준에 대한 탐구다. 근데 저는 사실 방탄소년단의 RM 그리고 인디고의 김남준이 유리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앨범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그런 힘찬 어떤 방탄소년단 시절의 RM도 많이 있어서 이 인디고라는 앨범은 RM의 위트, 그다음 재기발랄함, 그리고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전하고 싶은 어떤 진중함 이런 것들이 다 진실된 음악 취향과 융합이 돼서 잘 만들어진 김남준의 플레이리스트다. 그런 앨범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2집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5월 중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네, 네. 지금 이 앨범이 2022년 12월 2일에 네.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대중음악상은 11월까지 발매작을 이제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까지의 작품을 2023년 초 시상식에서 다루고 12월부터는 그 후년으로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시상식에서 하는데 사실 뭐 뒷얘기지만 올해 이 앨범으로 좀 회의가 많이 있었죠. RM 앨범으로. 그러니까 이 앨범을 힙합 앨범으로 낼 것이냐, 팝 앨범이냐, 케이팝이냐 세 개 중에서 영경 씨 만약에 생각하면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케이팝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팝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팝 멜로디 분명히 있죠. 그 피처링진도 굉장히 해외 팝 가수들이 많고. 네. 근데 뭐 들꽃놀이 아니면 박지윤 씨와 한 곡, 그다음에 에픽하이와 한 곡들은 사실 2000년대 국내 어떤 힙합과 가요가 만나는 그 지점을 너무 명확하게 그쵸, 다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케이팝으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힙합 아니고? 그때 당시에 힙합은 곧 가요였거든요, 사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앨범을 힙합으로 저는 힙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랬냐면은 뭐 팝 쪽에서는 힙합 앨범이다. 힙합에서는 팝 앨범이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토스를 한 거죠. 미루셨군요. 그쪽에서 다뤄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표가 다른 앨범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다 보니 결국은 이제 후보에 못 들어갔는데 저는 힙합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아무튼 회의가 많이 있었던. 그래서 근데 영경 씨가 이거를 또 아까 소개하면서 뭐 팝 앨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히 좀 갈리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있죠 사실. 앞쪽에는 좀 팝 네, 성향의 어떤 글로벌을 타겟한 노래들이 많고 뒤쪽에는 완전히 이제 한국 감성, 힙 감성 힙합 또는 발라드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포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RM의 어떤 감수성이고 음악 취향인 것 같아요. 랩을 하지만 또 본인이 워낙에 또 2000년대 그런 가요들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어쨌든 K-팝 아티스트로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뮤지션의 앨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힙합 앨범이라고 하기엔 RM이 랩을 하긴 하지만 랩이 힙합과 동시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RM은 팝과 가요 음악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노래 대신 랩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거지 힙합 정신이 있는 그런 앨범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저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 앨범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인상 깊게 들은 앨범이었어요. 네. RM의 인디고. 제가 가져온 앨범은 최엘비의 독립음악입니다. 제가 그 뭐랄까, 아시겠지만 힙합에 좀 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이 앨범만은 제 인생 음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 2021년에 나온 앨범이었습니다. 제가 이 앨범 처음 한 거는 제가 예전에 멜론 방송할 때 그때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인디 음악 전문으로 방송을 할 때니까 당연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래퍼인데 브로콜리 너마저의 너무 팬이라고 이 사람이. 근데 제가 그때 멜론 방송하면서 보니까는 브로콜리 너마저 퀴즈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인디 음악 하고 있는 뮤지션들 중에서 민재 씨도 저도 팬이잖아요. 그렇고 뭐 그 브로콜리 너마저 이후에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막 90년대 중후반생들한테는 진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뮤지션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 최엘비라는 래퍼가 그 브로콜리 너마저의 너무나 팬이다. 그래서 또 호기심도 생기고, 앨범 제목도 독립음악이라는 게 또 흥미롭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앨범을 그때 딱 들으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궁금해지죠. 네. 이렇게까지 솔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순수한 그런 자전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앨범인 거예요. 그냥 사실 뭐 힙합에도 여러 가지 뮤지션들이 있고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하지만은 보통은 좀 뽐내고 약간은 나쁜 의미의 허세가 아니라 어쨌든 허세 같은 막 있고, 어떤 스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네. 아니면 막 좀 뭐랄까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음악들이 사실 많았는데, 이 최엘비의 음악은 너무 그냥 한 청년의 음악이어서 들으면서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공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분의 친구가 BY하고 CJM이잖아요. 네. 아주 잘 나가는 래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하고 처지를 비교하는 그런 대목들, 그리고 독립 음악가로서 앨범을 만들면서 또 작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솔직하게 담아냈는데, 참 재미있는 캐릭터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만드는 음악의 매력도 크고 또 전달력도 굉장히 좋고 스토리텔링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앨범에서 보면은 뭐 마마보이라는 노래 있는데 엄마한테 결국 돈 빌리는 내용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당장 10만 원이 없으니까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죠. 나 뭐 돈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뭐 엄마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엄마가 준 비타민도 매일 먹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딱 전화를 끊고 뭐 끊을게다 우리 엄마밖에 없어 역시 이러는데, 딱 전화 끝나고 이제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는데 내 모습에 그 거울에 비친 게 병신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참 이런 거는 어떤 사회 초년생으로서 너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왜 난 힘들 때만 엄마 생각이 날까, 뭐 슬플 때만 엄마 생각이 날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곡들도 참 독보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면서 힙합의 인기들이 막 진짜 높아지고 힙합에서 좋은 앨범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진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이 앨범을 인상적으로 들었고, 우리가 작년에 스카이 민혁을 모셔가지고 해방 앨범 얘기를 막 나눴잖아요. 네. 해방 앨범이 좋았던 게, 저는 이 앨범이랑 어떤 감수성이나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닮았다. 근데 조금 더 어둠의 죄비. 어둠의 독립음악. 그래 조금 더 날것의 네. 느낌. 근데 어쨌든 스카이 민혁의 그 앨범을 딱 들으면서도 이런 청년이 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독립음악 전 참
지금도 참 가끔 생각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앨범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참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지금 앨범 작업 중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방송에 모셔가지고 얘기도 막 해보고, 그리고 제가 가끔 오며 가며 만나면 항상 막 그러거든요. 빨리 앨범 막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막 닥달하는데 앨범 뭐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또 어떤 본인의 얘기를 잘 담아냈을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또 새 앨범 좀 조만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제가 듭니다. 민재 씨 때문에 저도 최일비의 독립 음악 요 앨범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민재 씨도 아시잖아요. 좀 솔직하고 네네네. 정말 솔직한 음악과 솔직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이 앨범 듣고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부평까지 가서 최일비의 공연을 봤습니다. 이 최일비의 콘서트는 아니고 무슨 네. 페스티벌이었는데 거기 최일비 씨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또 이제 보고 제가 DM을 보냈어요? 보냈죠. 당연히 아는 척 하고 싶으니까. 팬이에요. 공연 봤다고? 네. 하고 싶으니까 너무 순박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 오늘 랩 잘했나요? 약간 이렇게 그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쵸, 스카이미녀 어둠의 최일비라는 점에서 저도 스카이미녀 씨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제가 스카이민형 만나봤을 때 네. 뭐 똑같아. 둘이. 그쵸. 네. 그러니까 둘 다 참. 어딘가 순수한 면이 있고 음악을 진짜 좋아하고 네. 뭐랄까, 그러니까 솔직함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어려움들, 그리고 좀 뭐랄까 치부라면 치부인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좀 꺼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좋다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준비한 추천곡이 이 앨범과 동명의 수록곡 독립 음악인데, 이 노래는 진짜 감동적이었고, 제가 그렇게 눈물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약간 울컥했어요. 특히 이 대목이,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음악을 하면서 참 힘들고, 뭐 엄마 아빠한테 참 많이 신세지고, 본인 마음과 다르게 나 빨리 이렇게 막 효도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참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내가 내일 죽어버린데도 내 음악은 내 유언처럼 남아있을걸? 근데 하지만 엄마는 슬퍼하겠지. 내가 못 갚은 빚 때문이 아니라 날 사랑해서겠지. 이러면서 난 일어서야 해. 살아가야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 가사를 쓸 때 본인의 그런 심경이 어땠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앨범 내고 좀 이따 만났으니까 이 앨범 듣고 부모님 어떤 반응이셨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쭤봤더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앨범 들으면서. 왜냐면은 이제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래요. 집에서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러실 그러니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을 쓰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뭐랄까, 부모님도 좀 울컥해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면부지의 남도 내가 이렇게 그죠. 울컥하는데 그 부모님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독립음악이라는 이 곡, 제 기억에는 제가 KBS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궁금한 게 노래. 독립 음악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네네. 마더 아이스 오버 들으셨을 때는 감정이 없으셨나요? 오 졸려 이러면서. 셀이네 이 사람. 한국말로 했으면은 제가 착착 알아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힙합 L이 들어가서 가사 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그렇게 가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거는, 전 진짜 가사를 모르고 듣는다니까요. 거의 모든 음악을. 네. 한국말 가사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트위터에서 재밌는 거 봤는데, 음악 듣는 사람 중에 빵꾸 스타일이라고. 빵꾸 스타일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국 빵꾸 내는 스타일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한국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노래 있으면은 그 노래를 빵꾸 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릴 때까지 듣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어떤 특징은 이제 한 곡 질리도록 듣고, 이 곡 질리면은
다음 노래 또 넘어가서 또 진행력을 찾아내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노래 한 곡만 무한 반복으로 조지는 사람 특징. 노래가 빵꾸 낼 때까지 들어댐. 이들의 플리라는 건 사실 그렇게 빵꾸 낸 곡들의 장례식 리스트일 뿐 큰 의미가 없음. N개월에서 N년까지 빵꾸 내는 시간은 다양함. 희한하게 그렇게 존나게 들어도 가사를 완벽하게 다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 뇌에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흘려보내는 BGM 수준이기 때문임. 오히려 두둥딱 둠칫둠칫한 리듬이나 기타 리프는 박자 기계 수준으로 잘 맞춤. A곡 빵꾸냄, 그 다음 우연히 찾은 취저 B곡 빵꾸냄, 무한 반복의 순서로 빵꾸 챌린지만 해댐. 이런 내용인데 완전 제 얘기. 제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 질릴 때까지 듣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가사 모르고 듣는 노래가 진짜 많은데 진짜 희한하게 독립음악은 딱 처음 들을 때부터 이 앨범 자체가 그 가사들이 너무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딴짓을 못하고 제가 원래 그냥 틀어놓고 막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앨범을 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거만 듣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뭔가 전달력도 좋고 발음이 진짜 정확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랩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가사가 머리에 진짜 이 눈앞에 프롬프터가 띄우는 것처럼 딱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독립음악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씨는 어떤 노래 RM 앨범에서 들을까요? 저는 RM의 들꽃놀이 가져왔습니다. 조유진 씨가 피처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2000년대 감성 힙합,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는 힙합, 그 감성이 그대로 있고 전 들으면서 약간 빈지노의 If I Die Tomorrow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네네.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좀 자기를 돌아보는 노래고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RM의 들꽃놀이 그리고 최엘비의 독립음악. 명반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들어보는 뮤브의 코너 명반 투게더 명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2020년대 명반은요 인디 편입니다. 저는 먼저 하면은 정미라 씨 앨범 가져왔어요. 청파 소나타. 2020년도에 나온 앨범이고 사실 이 인디 쪽에서는 물론 밴드도 있고 뭐 솔로 팝 싱어송라이터도 있고 하지만은 참 포크 진영에서 해마다 좋은 앨범이 정말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뮤브 어워즈 첫 번째였는데 포크 앨범 뽑을 때 진짜 고민했잖아요. 그쵸, 너무 많았어. 준한 씨랑 둘이 했을 때잖아요. 네. 그때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외국가에 있으니까 그때 막 후보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때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카톡에서. 근데 진짜 그때도 정미라 씨가 뽑혔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앨범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포크에서 참 좋은 앨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미라 씨의 이 청파 소나타는 정미라 씨의 3집이었거든요. 이분은 1집, 2집도 좋았지만은 이 청파 소나타는 정말 최고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지금 나온 게 리버사이드인데 리버사이드도 참 좋았는데 이 청파 소나타의 어떤 임팩트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파 소나타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챙기고 있는 앨범인데 서시라든가 서울역에서 출발 이런 곡들은 완전히 정미라 씨의 개인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역에서 출발 이 노래 참 귀엽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역에서 푸른 바다를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인데 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침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뭐 어디 멀리 노래하러 갔다 온다더니 집에 언제 왔느냐. 그러니까 뭐 글쎄 밤 12시 넘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아주 그렇게 늦은 밤은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 혹시 그날이 생각나세요? 내가 혼자 대학 시험 보러 간 날. 옛날 사람 보찜 메고 한양 가듯이 나도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이분이 지방 분이에요. 제 기억에 경상도 분이신데 그리고 뭐 서울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엄마 나는 대학 가면 그림 그려서 멋진 화가가 될 줄 알았지. 허나 딴짓을 아주 열심히 하였더만은 이젠 노래하며 잘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미술을 전공했었고 아주 여담이지만 갑자기 생각난 거.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민희진 씨도 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미라 씨가 그걸 보면서
그래 미대 나와서 음악하는 여자들이 최고야. 그런 얘기를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서 제가 또 그거 보면서 빵 터졌었는데, 아무튼 이 서울역에서 출발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고, 또 광장이라든가 환란일기 이런 곡들은 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얘기, 또 보편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크에 어떤 사랑 노래도 있고 뭐 약간 감성적인 감성 포크가 있다면은 또 한편에는 약간 휴머니즘, 그리고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포크가 있잖아요. 정미라 씨의 포크는 약간 후자 같아요. 물론 이분의 사랑 노래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이 진짜 파괴력을 발휘할 때는 이렇게 개인적이든 우리 보편적이든 좀 사람, 사회,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인 얘기를 할 때, 그때 경미라 씨의 어떤 잠재력, 네. 그리고 또 위력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평단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음악상에서 이게 올해 앨범 받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감에서 그 명반 이번 했을 때 거기도 2000년대 명반으로 들어갔었고, 이즘에서도 올해 앨범 들어갔었고. 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앨범인 것 같고, 저도 이 앨범 참 그때 막 나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이제 그때가 진짜 제 어떤 너무 개인적인 사심을 막 채우던 시기 같아요. 매주 좋은 앨범 있으면은 초대해가지고 방송 같이 하고 이럴 때, 그 정미라 씨 그때 같이 했었는데. 아, 인맥을 쌓던 시기.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풀고 있잖아요, 다시. 근데 정미라 씨 진짜 토크가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 참 재미있게 했었고. 아, 궁금하네요. 이런 앨범을 만드시는 분이 토크가 세다. 와, 이분 약간 사투리 쓰시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앨범을 막 너무 막 뽕이 차가지고 왔는데, 입담이 뭐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 반했던 기억이 나고, 아무튼 이 청파 소나타는 참 좋은 앨범이죠. 저도 이 앨범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포크, 그전에도 포크 앨범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되게 기타 하나 혹은 피아노 하나로 되게 그냥 서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 노래도 이제 기타 하나로 대부분 부르는 정말 어떤 사운드가 최소화된 앨범인데, 네, 되게 주변의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광장 같은 노래에서는 사람들 소리가 다 들어간단 그쵸. 말이에요. 밖에서 막 광장에서 진짜 그 시위하고 있는 소리가 막 나죠. 네, 근데 이게 어떤 포크 이상의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기타와 노래가 아니라 어떤 주변의 소리들과 어떤 공간감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정말 뭐랄까 앰비언트적인 느낌도 약간 있었어요. 좀 앰비언트에서 많이 좀 사용하는 그런 사운드들, 네, 네. 그런 배경음들이 많이 느껴져서 정말 입체적인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광장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이 앨범에 있는 오래된 동네라는 곡도 보면은 약간 그 예전에 민중가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곡 자체가. 그래서 그 늦은 밤까지 기차 소리가 들리는 이 동네에는 좁은 골목 사이로 잘린 햇빛 돌아나가지. 그러면서 지금도 미싱 소리가 뛰고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낮은 집들은 차곡차곡 저기 높은 언덕 위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가는 건데, 진짜 이 오래된 동네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가사는 이런 거예요. 누가 이곳에 사는지, 그러니까 이 오래된 동네, 누가 이곳에 사는지, 담장 모서리 반질거리는 손때는 누구의 것인지, 이곳의 주인은 누가 이곳에 사는지,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하면서 너무 우리가 오래된 동네를 소중히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좀 밀어버리고, 특히 막 좀 난개발인 곳들 다 이제 뭐 재건축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내쫓고, 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내용인 건데, 참 이런 곡에서의 어떤 파괴력,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언니란 곡을 보면은 완전 시스터후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나 잠이 안 온다,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막 이제 본인의 힘든 얘기들을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언니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날씨 좋은 날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저기 골목 끝 식당에 창가 자리가 참 좋더라.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러면서 같이 이제 힘을 내는. 네. 그래서 오늘 전화 참 고마워. 그리고 이 밤 고난 잠 이루길.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얘기들도 잘하면서 또 개인적인 얘기들. 이 정미라 씨의 언니 이 노래 양희은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리메이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도 어쨌든 언니가 필요할 거고 또 이렇게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스터후드를 강조하는 노래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언니 이 노래 듣고 이 노래 울었어요 또? 또 울었죠. 정연경의 눈물은 저는 저 쉽게 잘 안 우는데 베이비 몬스터 들으면서도 우는 거 아니에요? 잘 안 우는데 이 언니란 곡은 네. 그렇습니다. 저 인생 곡입니다. 아 진짜 아름다운 앨범이라서요. 한번 이 청파 소나타 혹시 안 들어본 분 계시다면은 한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영경 씨는 어떤 노래 인디에서 준비하셨어요, 앨범? 네, 저는 검정치마의 틴 트러블스 가져왔습니다. 이 앨범은 조유일이 말하기로는 뭐 정규 3집의 파트 3, 세 번째다라고 하는데 이제 개수로만 따지자면 5집이고요. 3집 트릴로지를 뭐 낸다고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파트 3라고 하는데 이런 말로 이제 앨범을 소개를 해요. 틴 트러블스는 99년도로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빨갛게 치켜뜬 눈으로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아내며 방황하던 어린 시절. 지나고 보니 평범한 건 하나도 없었고 내 마음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앨범은 좀 90년대 말, 2000년대의 어떤 메인스트림 팝, 록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다수 들어가 있고 이번 앨범에서도 논란이 되는 좀 가사가 있어요. 약간 뭐 미는 남자였나? 네네. 민. 네. 그것도 어떤 마약에 대한 암시다 이런 말들이 있고 가든 스테이트 드리머에서는 읽기가 좀 그런데 네. 뭐 19의 핑크빛 그녀 남들은 살구색도 봤겠지 그녀의 미소만큼은 누가 봐도 새 것 같았네 라면서 좀 성매매를 암시하는 이런 네네. 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평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 록 앨범상을 받았는데 여기 선정의 면에서는 어떤 이런 가사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차치하고서도 좋은 앨범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이 가사마저도 예술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이 즈음에서는 요 여성 비하적인 비유, 표현 등이 신부의 발목을 잡는다라면서 이런 표현들이 네. 커리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내걸었거든요. 혹시 민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검정치마 그 가사로 날렸던 게 Thirsty 앨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앨범에서 이제 정점을 이뤘죠. 뭐 1집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항상 근데 이분의 가사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좀 이분이 너무 무디다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검정치마의 가사 그리고 곡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랄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건 작품이라는 생각을 그냥 저는 해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게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캔디를 라마밖에 없죠 그런 건.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저는 두 생각에 모두 동의해요. 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Thirsty 때 이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항상 문제가 됐고 이게 네. 아직도 지금 요 틴 트러블스에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검정치마는 컨셉 앨범의 장인이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시되는 표현들이 사실 앨범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여졌는지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틴 트러블스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앨범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있다고 계속 화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첫 곡 Flying Bob's 나레이션도 그렇고 존 프라이라는 곡에서 17의 불안한 환상 그게 술이었는지 아니면 떨이었는지 덜 익었는지거든요. 네. 사실 난 기억이 안 나 라면서 조유일이 포착한 어떤 자신의 디아스포라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쌍따옴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환상적인 향수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꿈처럼 그리고 또 현실처럼 그려지는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모호하게 그린 이상 이 화자가 그리고 조유일이 말하는 경험들 그다음 이런 표현들이 뭐 사실인지 픽션인지는 저는 중요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도덕적 기준으로 이 앨범을 평가한다? 이건 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건 이 틴 트러블스도 훌륭한 컨셉 앨범입니다. 그 사랑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으로서 10대 청소년
특히 10대 남성이 집착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솔직하게 그려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통한 남성성의 쟁취, 그다음 자각이 없는 여성 혐오, 사랑과 성욕을 헷갈려 하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사랑은 있다고 또 믿는 로맨티시즘이 있거든요, 이 앨범에. 네. 그러니까 또래들과의 동질성, 소속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품 같은지를 알려주는 노래가 일렉트라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순간에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10대 시절 잘 재밌게 놀다가 결국 마약으로 가버리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듯 그리지만 또 사실 어둡고 괴로운 것 또한 10대고 이런 굉장히 꿈인지 현실인지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그 경계에 서 있는 10대를 보여주는 노래도 제프 오 제프라는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하이틴, 첫사랑 이런 이름으로 10대라는 것이 자주 낭만화가 되는데 결코 아름답지 않다. 사실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추억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저는 그런 조금 여성 혐오적인 조금 논란이 될 만한 표현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시대 1999년에 조유희를 소환하기 위해서 팝펑크, 포스트펑크 리바이벌, 포크, 컨트리, 인디팝 이런 어떤 세기말적인 장르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고증도 너무 완벽하게 이뤄냈고 드림팝의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노래에. 이런 몽환적이고 좀 부유하는 사운드 이런 것들을 좀 장르 특화된 어떤 노래들에 차용을 하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런 틴 트러블스라는 컨셉 앨범에 너무 맞는 사운드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Thirsty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앨범은 조유일의 잔혹동화 시리즈에서 가장 빛나는 앨범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이 앨범을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왜 이 앨범 안 하고 정미라 씨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저도 진짜 이 앨범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표현 하나하나를 따졌을 때는 좀 이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어떤 맥락을 볼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왜 굳이 썼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검정치마의 음악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이 좀 납득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 앨범 진짜 너무 좋아해서 작년에 공연도 갔었거든요. 공연도 정말 좋았고 딱 마지막에 이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딱 끝나거든요. 그 Our Own Summer 이 노래로 딱 끝나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매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딱 공연이 끝났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죠. 이 앨범 지금 커버에 있는 집 모양 있잖아요. 이 집 모양 세트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도 이 첫 곡 플라잉 밥스 그때는 알 수가 없었지요 하면서 그 문을 열고 딱 나왔었는데 마지막 곡으로 그 Our Own Summer 나오면서 매미 소리 막 나고 이 사람이 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는 진짜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참 틴 트러블스 지금 찾아보니까 아직 LP 안 나왔는데 LP 나올 때 꼭 제가 까먹더라도 삐삐 누군가 DM 쳐주길 기다립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 나왔던 LP들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검정치마 LP 나올 때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으면 누가 챙겨주겠죠. LP 사세요 이렇게. 네, 나옵니다 이렇게. CD는 다 사놨거든요. 그래서 또 LP로 또 듣고 싶은 그런 앨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앨범에서 노래 한번 들을 건데 저는 서시를 원래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언니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언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미라 씨의 언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특히 요즘에 마음이 어렵다 이런 분들 아마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곡은 검정치마의 불세례입니다. 타이틀곡이 굉장히 많아요. 앨범 절반이 타이틀곡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앨범의 주제와도 같은 곡입니다. 이 별것 없는 청춘 그냥 활활 타올라라 뭐 터져라 이런 내용이고 팝펑크로 시작해서 이제 포크로 끝나요. 이 흐름이 굉장히 아름답고 유기적이고 정말 신나게 시작했다가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는 그런 청춘을 너무 잘 대변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저는 일렉트라 제일 좋아합니다. 일렉트라. 저는 미는 남자 이것도 참 너무 좋아하고 제프 앤 알러나 이 노래 참 너무 신나고 이 앨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미라 씨의 언니 그리고 검정치마의 불세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명반 투게더 2020년대 명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2020년대 명반도 굉장히 저희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장르, 시대, 국적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명반 카테고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희가 냅다 주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명반 그래서 우리가 주워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막 궁금한 명반 있으시면은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재 씨 오늘 이렇게 앨범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2020년대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참 고르는 것부터 어려웠지만 네. 그래도 또 얼마 안 된 앨범들이라 그런지 막 생생한 기분으로 거의 저는 솔직히 신보 같은 느낌이에요. 정미라의 청파 소나타 뭐 4년 됐지만 여전히 신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경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2022년에 발매된 앨범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음악을 좀 열심히 들었나? 그럴 수 있죠. 그 이전과 이후에는 사실 크게 인상 깊었던 앨범이 없었던 것 같고 네. 맞는 것 같아요. 2022년에 좀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도 2020년, 2021년이래요 다. 네. 그래서 이때 앨범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20년대 명반 뭐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우리 또 신곡 추천 마지막으로 해야죠. 네. 저는 우리 방송의 큰 은인이고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그 이름 나상현. 네. 나상현 씨 밴드의 어떡하라고 요 노래를 가져왔어요. 나상현 씨 밴드가 5월 4일 날 클로버 파트 0.5라는 EP를 냈습니다. 참 4곡 들어있는데 5월 달에 이 EP 내고 6월 달에 또 EP 다른 거 하나 내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정규 3집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지금 본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첫 조각 이렇게 나왔는데 이 4곡만 딱 들어봐도 벌써 굉장히 새로워요. 이전에 있었던 나상현 씨 밴드의 음악들이 좀 팝하고 좀 소프트한 곡들이 많았는데 어떡하라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운드가 거칠고 강렬하고 그리고 제목부터 그러네요. 네, 중독성 강한 어떤 후크가 있고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또 이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그래서 참 재미있게 요즘 인상 깊게 들은 노래라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이 어쨌든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너무 좋죠. 나상현 씨 밴드가 와야죠 이제. 그쵸, 왜냐면 그쵸. 이제 새 앨범을 내면. 근데 지금 이렇게 EP가 5월에 하나 나오지, 6월에 하나 나오지, 뭐 하반기에 앨범 나오지 이러면은 하반기나 뵐 수 있나요? 하반기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앨범이 딱 나왔을 때 그 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음악을 새롭게 했을까 이번에는 막 그런 거 벌써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좀 참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조각도 한번 들어보고 다음 이제 쭉 나올 그런 곡들 한번 기대하면서 이번에 어떡하라고 이 비디오도 참 스타일리시하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상현 씨 밴드 이번 정규 3집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가져온 신곡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Money on My Mind라는 곡인데 네, 민지 씨가 데이식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데이식스가 팝하고 약간 멜로딕한 그런 팝록 트랙들을 많이 한다면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완전히 하드록입니다. 같은 소속사에서 나왔지만 제가 데이식스를 들으면서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운드를 이 그룹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이게 완전 그냥 정통 하드록에 가까운 노래인데 미스터 빅의 Alive and Kickin' 노래와 굉장히 비슷해요. 네, 굉장히 신나게 머리 풀고 달리고 마지막엔 이 보컬이 로버트 플랜튼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 보컬이 그레타 반 플립보단 나을 수도 있겠다. 훨씬 좋고 시원시원하고 이 앨범 이번에 정규 앨범을 낸 건데 이 앨범 전체가 하드록 그다음 펑크를 위주로 음악을 구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만에 정말 또 시원시원한 한국 록. 이게 아이돌 밴드라는 좀 애매한 개념에 있는 친구들이긴 한데 실제로 연주를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네, 노래도 네. 만들고. 뭐 데이식스도 그러니까. 네. 이 노래 정말 강추합니다.
약간 5 Seconds of Summer 같은 그런 강렬한 팝 느낌도 있어요. 이 팀은 음악들이. 그래가지고 데이식스랑은 또 완전히 다른 색깔로 가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흡족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같은 소속사에 같은 레이블에 있는 팀인데 어떻게 보면 색이 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완전히 다른 색깔로 좀 양 팀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이번 앨범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어서 앞으로 활동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우리 여기까지고요. 뮤브의 이벤트 그리고 또 각종 소식 여러 가지 요즘에 제가 또 인스타그램을 약간 이거 재밌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윤경 씨 뭐 레이디 가가 등신대 사진 받아서 네. 그 약간 갈무리해서 영상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매거진 언더바 뮤브 또 검색창에 뮤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소식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Money on My Mind 그리고 나상현 씨 밴드의 어떡하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 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영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